오늘은 기업 시장까지 진출하는 챗 GPT, 그러니까 오픈 AI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픈 AI가 B2B 전용, 즉 엔터프라이즈 전용 챗 GPT를 출시를 했어요. 이건 당연히 B2B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인 거죠. 기존에 우리가 무료든 유료든 개인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챗 GPT 기존 버전과는 달리 이제 B2B 기업 전용인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오픈 AI의 주요 투자사인 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가 조금씩 미묘해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전용, 즉 엔터프라이즈 전용 챗 GPT의 키포인트는요,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게 기업 전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일하는데 활용이 돼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일, 자주 하던 일,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필요했던 다양한 툴들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좀 업그레이드하고 향상시키는 데 그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요. 두 가지 방향에서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지금 조준하고 있어요. 기업용 챗GPT에는 당연히 GPT-4라는 그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LLM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이 챗GPT 무료에는 GPT 3.5가 적용되어 있고요. 한 달에 한 2만 원인가? 2만 원 좀 넘나요? 그 금액이? 돈 내고 써야 되는 유료 버전에는 이 GPT-4가 적용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GPT-4의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에 그 챗봇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그리고 효과 높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그 GPT-4 LLM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GPT 아니죠. 그 챗GPT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기업 전용이다 보니까 생산성 향상인데요.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생산성 향상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하나는 개인용 챗GPT에 적용되는 기능이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보고서를 쓸 때 초안을 작성하게끔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 엑셀 기반의 데이터든 아니면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를 조금 인사이트 있게 분석하는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이 엔터프라이즈 버전에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른 방향성도 있겠죠. 기업 전용으로만 적용되는 기능들도 있어요.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드민 툴이 제공이 됩니다. 뭐 기업이 한 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크게는 뭐 몇천 명일 수도 있겠죠. 뭐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 삼성도 엄청난 규모의 이제 임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회사만을 위한 우리 회사 전용 챗 GPT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를 또 지정을 해줘야 될 거고요. 권한 부여 같은 거, 그리고 어떤 A라는 계정의 사용자가 얼마나 챗 GPT를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검색이나 어떤 대화를 이 챗 GPT와 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를 볼 수 있는 이 어드민 툴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보안과 관련된 부분도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챗GPT가 처음 이제 나왔을 때 가장 좀 비판의 화두가 되었던 부분이 보안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누출이 되거나 아니면 학습, 챗GPT의 어떤 그 능력과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우리의 데이터가 활용이 된다. 학습하는데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 즉 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되게 갈등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취약점으로 꼽혔던 부분인데, 기업 전용 챗GPT는요, 챗GPT에서 발생한 데이터들, 대화 데이터 아니면 검색, 쿼리, 질문 내용 등등이 학습에 사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전용, 즉 삼성이 A라는 챗GPT에서 활용한 이런 대화 내용들, 이런 어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안 기능도 굉장히 강화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크게 두 가지. 기존의 챗GPT 내용을 기업 전용에도 적용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기능을 적용하면서 현재 엔터프라이즈 전용 챗GPT가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앞으로 챗GPT 기업 전용 버전을 조금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회사에 맞는 지식을 추가해서 업데이트하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챗GPT를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대형 로펌이라고 해볼게요. 대형 로펌이면 어떤 법률과 관련된 지식, 아니면 판례와 관련된 지식, 이런 것들까지 이 챗 GPT를 통해서 유용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챗 GPT는 이런 내용까지 딥하게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판례나 법률과 관련된 지식을 우리 회사에 쓰는 기업 전용 챗 GPT에 학습을 시켜서 우리의 용도, 우리의 사용, 우리의 쓰임새에 최적화된 챗 GPT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요즘에는 미팅룸 같은 거 회사에서 예약을 할 때 다 디지털 앱이나 아니면 웹에서 다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디지털 미팅룸 예약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 예약 시스템을 챗 GPT와 연동을 해서 챗 GPT에게 내일 오후 3시에 미팅 가능한 예약룸 알려주고 예약해줘 라고 질문 쿼리를 입력하게 되면 챗 GPT가 실제 그 예약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업무의 기능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커스텀 옵션을 현재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특화 기능도 곧 런칭한다고 하는데요. 회사의 모든 부서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챗 GPT를 동일한 방향성과 동일한 어떤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쓰지 않겠죠. 마케팅이면 마케팅, 그리고 개발이면 개발, 세일즈면 세일즈, 각 직무별로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이 다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분명히 내가 세일즈를 하는 사람인데 뭐 개발과 관련된 어떤 쿼리를 사용한다거나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하기보다는 세일즈, 내 업무 능력, 내 업무 캐파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성과 관련해서 챗GPT를 활용할 방법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각 직무별로 특화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의 확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소규모의 SMB 기업들도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 버전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뭐 큰 기업들만 기업이 아니죠. 이런 중소기업들도 챗GPT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버전도 지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가 기존의 B2C 개인 회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B2B 기업들을 타겟으로 한 서비스를 지금 론칭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요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가 조금씩 미묘해지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아주 중요한 투자자 중 하나예요. 이 투자를 통해서 두 회사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면 오픈 AI의 다양한 이 생성 AI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들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이 클라우드에서 같이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간단히 말하면 오픈 AI의 기술을 자신들이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서 판매하는 오픈 AI의 기술들은 오픈 AI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동일한 서비스예요. 당연히 오픈 AI는 자신들의 기술이고 자신들의 서비스니까 독자적으로 세일즈 활동을 펼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의 통합한 형태로 세일즈를 할 거고요. 근데 이렇게 각각 지들이 세일즈하는 이 프로덕트 제품이 결국 오픈 AI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라는 동일한 제품이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계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7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빙챗 엔터프라이즈라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엔터프라이즈 전용 챗 GPT와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기능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가 세일즈하는 고객사들이 겹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이렇게 되면 되게 뻘쭘하겠죠.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둘이 세일즈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좀 레버리지하면서 가격 협상력의 우위를 가져간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컨디션을 만들 수 있겠지만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사와 투자를 받은 회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난감하고 뻘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두 회사는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 AI가 만약에 이렇게 세일즈 활동을 하면서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스냅이라는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달려들고 오픈 AI도 달려들어요. 근데 오픈 AI가 이 스냅이라는 고객사를 수주했다고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수익을 쉐어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그 투자를 통해서 형성된 파트너십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 AI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가로 형성된 어떤 특수한 관계라고 해요. 이게 오픈 AI에게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만 사실은 현재 입장에서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오픈 AI가 조금 더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저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보니 현재 AWS와 구글 클라우드, 즉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랑 시장에서 굉장히 빡세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저의 오픈 AI의 기술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즉 애저의 경쟁력이 오픈 AI의 서비스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 개 애저, AWS,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한 개의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고객사 A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뭐 각각의 클라우드 기능도 유사하고 비용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어떤 다 또이또이한 그 현재 상황에서 오픈 AI의 기술을 내가 애저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면 오픈 AI의 어떤 생성 AI의 고기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그 특징이 애저를 다른 고객들에게 셀링하는 데 있어서 엣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의 기술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애저 클라우드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매력 포인트가 되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지니는 의미는 현재 인공지능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엔터프라이즈 전용 챗GPT를 론칭한 오픈 AI 그리고 그런 어떤 시장 확대 전략에 따라서 조금씩 미묘해지고 있는 주요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오픈 AI가 빠르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수록 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기보다는 멀어지거나 심지어는 경쟁하는 관계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 한번 같이 팔로우업 해보시죠.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